올해 장마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입니다. 전국이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가운데 수해 피해를 마치 내일처럼 아파하며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이들은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풍경. 하지만 마을 안쪽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농민들의 터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농자재 한 개 건지보도 못하고 뭐 완전 진짜 쓰나미 당해보진 않았지만 그 식으로 팍 밀려오는데 답 없어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악몽은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내 인자 58인데 이 땅 생기고는 이만큼 물 온 적이 없습니다. 아, 처음이시죠. 네. 20년 가까이 살아도 아직까지 이 바닥도 한 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만큼 희한 일 됐으니. 폭우가 끝나자 이번엔 지독한 폭염이 왔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철거 작업에 한창이었는데요. 막상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우스 안에는 한 60도 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한정막이고. 한 번의 수해로 인하여 농민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당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합천군은 수해 직후 정부에 수습 지원을 요청했고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정말 뭐 그냥 침수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지하고 있는 파이프 배관이 지금 다 탈락이 다 됐어요. 물론 작물은 지금 흔적도 없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마을은 지금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합천을 찾아주고 계시고 오늘은 울산에 있는 공업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력도 도와주시고 많은 물품을 가져오셔서 또 수재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합천에선 민관이 솔선해서 복구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활동이 허락된 시간은 오전 한때뿐. 한쪽에선 전자제품과 보일러를 수리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택 내 습기를 빼내려면 난방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요 잠깐만 여기까지. 아, 여부의 선까지. 이렇게 다 잠기지. 요거 지붕만 놔두고. 그렇게는 모든 걸 싹 다 드러냈거든요. 사람 키보다 높은 것 같은데 좀. 높지 그지. 현장은 예상보다 처참했습니다. 차올랐던 물이 빠지고 나자 이번엔 곰팡이와의 전쟁. 이게 지금 새로 마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르면은 이런 걸 싹 다 새로 해야 돼. 금지박산이지. 바닥에 저거부터 다 그냥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흔적. 이까지 왔어. 이까지는 흔적 보이죠. 이번 수해로 합천에선 가축들도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약 80km를 떠내려갔다는 한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피해 농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번에 또 소가 떠내려가서 밀양에서 한 마리가 돌아온 것도 있고 어제는 창원에서 소가 한 마리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우던 가축이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애지중지 키우던 소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 터라 트라우마가 적지 않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망가진 건물은 고칠 수 있겠지만 수재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
당시 2층 집에 머물렀던 서너 가구만 제외하고 밤이면 모두 대피 시설을 전전하느라 마을은 텅 빈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지. 그렇게 되면 뭔 잠이 오겠대. 그렇게 되면 뭔 잠이 오겠어. 잠 못 자. 나 진짜로 정말로 잠을 못 잔 사람이니까. 다 물론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더 못 자. 아예. 평생의 안식처가 잠기는 모습을 속수무책 바라봐야만 했다는데요. 이들의 건강 상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약은 지금 뭐 어떻게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당뇨약 남고 혈압약 먹고. 근데 혈압약 오늘 드셨는데도 너무 아직 안 먹었죠. 아직 안 드셨어요? 혈압약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당뇨랑 관련해갖고는 병원 안 가보신 거죠? 안 가봤지. 너 지금 8시간 어디가 있어. 사람 갔으니까. 병원 좀 더 받으시고 날 더우니까 염분이랑 수분 꼭 섭취 잘 하시고요. 한쪽에선 수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심리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수세민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사람 여기 얼마나 개고와. 그래서 죽는갑다 했어. 그래서 죽는갑다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무섭더라고요. 받아봐야 안 깨. 아비 귀환 같았던 그날의 기억.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응어리를 이렇게나마 풀어내고 싶은 걸까요? 생활용품 아저씨가 막 요리 발로 막 찼었더라고. 어머 왜 줄까? 그런데 이제 오길래 거기서 터졌다. 저수지 터졌다 했는데 막 이장이 막 지금 뚝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으니까 빨리 피신해라. 이렇듯 전남 지역의 소방 공무원들은 날마다 수해 복구 현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심리 상담과 구급대를 배치해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여기 와서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혹은 이제 불편한 민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서 119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 지원도 해드리고요. 병원 진료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또 다른 소방 공무원들은 다 쓰러진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에도 동원됐는데요. 표고버섯 농사를 짓던 어느 농민은 이들의 활약이 천군만마와 같다고 했습니다. 뭐 심정이는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죠. 심정이요 뭐. 이거를 혼자 하실 생각이었다면 진짜 엄청 못하지 포기하죠. 포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자원봉사자님들이 와서 또 도와주시고 하니까 하지. 여기 지금 투입된 인원만 해도 한 150명 가까이가 투입이 되는데 매일 10명, 15명, 뭐 30명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말로는 못하죠. 그 정도만. 정부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주 참담하고 진짜 망연자실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속한 재복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상인들 마음을 좀 잘 미무해 주셔야 돼요. 경남 하동은 이번 집중폭우로 건물 336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74.4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는 430mm에 가까운 집중호우를 맞고 상가 107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물이 빠진 참혹한 현장은 가용 자원과 인력이 총동원돼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5일째 총 동원이 돼서 지금 긴급 복구를 해서 엄마는 거는 수습이 다 됐습니다. 쓰레기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 한 5천 명 정도 동원이 됐고요. 장비도 매일같이 한 50대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런 상황은 잘 됐습니다. 상인들의 빠른 수습과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통시장 피해 복구 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화개장터 상인들은 여름철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많이 준비해둔 터라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보니 역시 지원이 필요할 아니라 지원이 조금 얼마나 속도 있게 빠르게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이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찾은 다음 방문지 전남 구례입니다. 이게 2.5m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건 상가다 보니까 모든 기자재뿐만 아니고 물품 심지어는 이불 옷까지를 하나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시를개서에 분산 조치를 이재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 뭐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혈압약이라든지 뭐 신경통약이라든지 평소에 매일 드시던 그런 상비약들을 챙겨 놓지 못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전 처방대로 빨리 좀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챙겨주시고요. 이달 16일부터는 이재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 등을 위한 복구 지원 본부도 가동 중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복구 지원 본부는 피해 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피해 조사 등 복구 지원을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수해 피해 지역은 총 3곳. 대통령이 영남과 호남, 충청을 하루 동안에 다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귀경 시간까지 포함하면 9시간 이상 걸린 강행군이었습니다. 피해 발생 지역의 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뚜껑이 열린 부분은 지금 오염이 됐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첫해 여기서 버섯이 원래는 여기가 꽉 다물어서 이렇게 보시면 잘 된 부분은 오염이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안 빠지네요. 네, 이게 균이 지금 활착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노랗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잡균이 들어와서 지금 애벌레도 깎고 지금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버섯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피해를 본 거거든요. 이번 집중호우로 애지중지 키운 표고버섯을 심은 통나무가 물에 침수된 김명수 씨. 오염된 표고버섯 종균은 최악의 경우 이대로 완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넣고 지금 당장 올 가을에 버섯이 나오는 건데 지금 오염이 돼서 이 윗부분도 아마 다 오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로 씻기고 이제 소독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근 다른 농가의 사정도 비슷하다는데요. 그러던 차에 들려온 특별 재난지역 지정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1차로 했던 데는 거의 한 3, 4일 만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2차가 발표했고 그래서 예산 인근이 안 됐었는데 어제 4일 만에 또 선정이 돼서 다들 이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좋아하시는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 격입니다. 해당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고요. 김명수 씨와 같이 주택과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겐 9가지의 기본 혜택에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같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당장 올해 수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도 도움이 사소한 거지만 다 도움이 되죠. 그러던 그가 정부의 이번 대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이런 혜택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지정 선포되기까지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2주 이상. 이번 집중호우 당시 정부는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현장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는데요. 통상 2주쯤 걸리는 피해 조사 절차는 3일로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피해 입은 농민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좀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지금 침수로 인해서 치우기도 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비용도 부족하고 그래서 선포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비용 면에서나 인력에 비해서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구례군. 이곳 장터 상인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장터 안에 마련된 원스톱 합동 현장금융 지원반. 여기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만큼 방문해야 하는 기관 수도 많다는 뜻입니다. 각 기관들을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재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구례군청에 직접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확인증을 가지고 또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또 이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또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례에 갔다가 또 순천 갔다가 또 이게 정책자금 안내를 또 받으려면은 중기부라든지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직접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원스톱 합동 현장금융 지원반에는 각 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있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인 전남 동부사무소 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전남 시중보증재단, 그리고 구례군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인근의 화계 장터에도 원스톱 합동 현장 금융 지원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상인들의 신청이 끝났지만 더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기관 담당자들은 매일 이곳에 상주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안 그래도 지금 재해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너무 힘든데 조금이나마 힘이 됩니다. 어쨌든 빨리 지원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류 절차는 여기서 바로 신청이 당일에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아까 이제 현장 실사를 이제 우리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야 되는데 평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먼저 신청하시면 먼저 평가해서 아까 지원하고 그래서 아까 신청하신 이후에 보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현장 실사 이후에 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요 기간 아까 7일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상인들은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데요. 저희들도 힘내고 열심히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게 다 끝나고 우리 하계 장터가 재개장이 되었을 때 찾아오시면 제가 꼭 차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장마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나타난 이상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당시 갑자기 내린 비로 시내천이 범람하고 부산 중앙대로와 충장대로를 연결하는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되는데요. 순식간에 천장까지 물이 차며 미처 피하지 못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물이 빨리 찬 건가요? 한 15분 사이에 한 2m 가까이 차셨다 보시면 됩니다. 15분 만에 2m요? 15분 만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차도 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빨리 빠져나오지도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9분이 갇혔던 거고, 근데 이제 3분이 결국에는 구출이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문제의 지하차도는 이전부터 상습 침수 구역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다분했지만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당일 호우경보 발효부터 사고 발생 때까지 지하차도 출입구 전광판에는 그 어떤 안내문구도 나오지 않았으며 차량 출입마저 통제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럼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부천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 아예 현장에 통제하는 시청 관계자나 담당자가 없었다는 말씀? 없었죠. 구청도 없었고요. 이곳처럼 폭우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전국 145개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조속히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차도 수위계와 연동해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 원격으로 즉시 통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시스템이 지난 7월 부산역 인근 초량 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런 어떤 막대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본 자연재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수위가 증가하는 집중 강우의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차단 시스템 역시 시스템인지라 언제든지 오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제2, 제3의 안전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물길 관리도 논의 중이고요. 예보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난 상황이 불규칙하게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예보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건 재난 대비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내 속담, 이번 기회에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